안녕하십니까. 아이작 전기연구소입니다. 전기 자계약은 항상 어렵게 느껴진 게 사실입니다. 저도 한 20여 년 동안 전기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전기 자계약이 재밌어 본 적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재밌어지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기 자계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 자기장을 이해하고 전개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한 내용 중에 한 5분이면 끝납니다. 사실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전기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가 전기장과 전개라고 써져 있습니다.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여러분들 전기가 놀고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시험에서는 전기의 세계를 말할 때가 있고 전기장의 세계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기사자격증 시험 볼 때는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개념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의 세계는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쿨롱의 법칙에서 나오는 방법과 가우스 법칙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쿨롱의 법칙 F는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R제곱 Q1 곱하기 Q2. 그래서 쿨롱의 법칙에서 온 전개의 공식 가지고 우리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다면 유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공 중의 유전율과 비유전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공 중에서는 비유전율 값이 1이기 때문에 바로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로 간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진공중만 암기하시다가 비유전율이 나오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기자격 공부하실 때 전기장에서 나오는 유전율에 대해서는 진공과 비유전율을 곱해가지고 유전율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유전율이라는 건 뭐예요? 전하가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것만 보면 끝입니다. 이것만. 그러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개는 일렉트릭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장,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드에 나가자 그러는데, 우리 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강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 선수들이 노는 공간이 있는데, 이렇듯 전개는 전기가 놀고 있는 공간이다. 옛날 우리 마당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기들이 놀고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나 큰 힘이 작용하는가, 이게 바로 전개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전개는 정전력, 쿨롱의 법칙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전하로 인해서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말하며, 단위 양전하량을 갖는 시험전에 작용하는 벡터의 힘으로 전기를 정의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장은 다 벡터라는 사실을 좀 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계란 말도 쓰는데요. 일렉트로스태틱 필드, 전하가 정지해 있을 때 전개를 말하며, 정전계는 자계나 중력장과 같이 벡터의 장이다. 전개의 세기는 전개 내 한 점에 단위 전하 플러스 1쿨롱을 놓았을 때 이에 작용하는 힘을 그 점에 대한 전개의 세기라고 한다. 여러분들 1쿨롱이 여러분들 얼마나 전자의 개수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건지는 여러분들이 전자계약 첫 페이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입니다. 그래서 1쿨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류를 정의할 때 시간에 따라서 전하가 얼마만큼 이동했느냐는 1쿨롱, 그러니까 1초에 1쿨롱 이동하면 1A입니다. 오음의 법칙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는 R분의 V에서 1분의 1, 1오음에 1V의 전압이 걸리면 1A인데, 전기 자격에서 따지는 이 1쿨롱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라는 거. 18승계, 셀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역수 취급하게 되면 어때요? 한 개의 전하량은 어떻게 됩니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구승쿨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전기를 공부하실 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1A가 쉽지 않은 아주 큰 전류라는 거.
책을 여러 가지를 제가 조합을 해봤더니 전기의 세계, 전기장의 세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극한의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하라는 말을 써요. 테스트 차지. 단위 전하당 작용하는 힘. 따라서 전기의 세기는 전기의 세기 이내에 놓여진 시험 전하 델타 Q에 작용하는 힘으로 F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한다. 그런데 우리는 전기 기사 시험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책을 최대한 이것저것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 전기장 속에서 시험 전하, 점 전하 플러스 일쿨롱이 받는 힘의 세기를 말한다. 그리고 참고로 시험 전하라는 개념은 전기장의 정의를 위해서 도입한 것이지만 온천 전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 거의 주지 않는다고 보는 개념적인 전하로 생각하고, 하지만 전기장을 계산하라고 하면 시험 전하가 개념적으로라도 있어야 하므로 시험 전하가 없더라도 전기장은 존재하겠지만 두 개의 전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쿨롱의 법칙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에서 이게 시험 전하가 들어오니까 1쿨롱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식에서는 Q 하나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의 단위에는 뉴턴 퍼 쿨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전기 자기학에서 회로에서는 볼트미터, 볼트 퍼 미터로도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책에 있는 시마스 전개로 책에서 가져와 봤어요.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 전개.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전개. 그래서 플러스 전하와 음전하 사이에 전기적인 힘에 작용하는 공간을 전개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셌냐. 패러데이가 처음으로 소개한 물리량으로 전장 또는 전개라고도 한다. 기호는 2로 표시하고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량이다. 그래서 전개 세개를 기사 시험에서는 크기만으로 나올 때가 있고 크기와 방향을 모두 시험에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기사 시험 볼 때는 어렵게 나올 때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알아야 되고 쉽게 나올 때는 크기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어요. 플러스 Q가 있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넣게 되면 얘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이 작용하느냐, 이게 바로 전기의 세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개의 전하에 Q1의 위치에 고정시켜 놓고 다른 두 번째 전하를 Q2 또는 QT 테스트를 할 때 Q1 주위에 이동시킬 때 어떤 위치에도 두 번째 전하는 힘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미 전하 Q1에 의해 어떠한 힘의 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두 번째 전하 QT라 하면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진공 중일 때 9 곱하기 10의 구승으로 암기라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1이 되는 거죠. 나중에 전기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저는 눈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죠? 전하가 눈에 보인다.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얼마나 좋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물에 물이 흐르는데 여러분들 그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 물살이 얼마나 셀까. 어떤 거는 보일 수 있지만 너무나 넓은 강가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때요? 나뭇잎 하나 띄우면 어떻게 돼요? 이 나뭇잎이 흘러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전하도 마찬가지로 어떤 힘이 미치고 있는 공간 속에서 전하 플러스 1쿨롱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플러스 1쿨롱이니까 이렇게 확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의 세계도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공간에 있는데 그 공간 속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살의 세기를 알고 싶을 때 우리가 나뭇잎을 놓는다. 종이배를 띄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벡터랑 크기와 방향을 모두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는 표기법으로 써져 있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여기에 바로 이제 무슨 벡터라고 되어 있어요? 방향 단위 벡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단위 벡터 여러분들이 벡터에 보면은 기본 벡터가 있고 오늘처럼 단위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 그래서 전기 자기학에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벡터가 나오는데 이 부분 보고 책을 넘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위 벡터는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출발점과 관계없이 크기가 1인 벡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 시험에서는 어쩌다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조금 스킬을 배우면 되는 거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본 벡터는 우리가 좌표계에서 직각좌표계에서 x, y, z라고 했을 때 x 방향으로 i, y 방향으로 j,
Z방향으로 K. 그러니까 I, J, K. 기사 시험에서는 주로 이렇게 나오죠. X방향, Y방향, K방향. 이것도 마찬가지 크기는 이런 거죠. 그래서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직각좌표에 비해서. 그게 이제 기본 벡터인데 이게 이제 I, J, K. 그리고 어떤 경우는 AX, AY, AZ를 표현하긴 한데 벡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문제만 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책을 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크기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Q 하나가 1이 생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게 어떻게 돼요? 원래는 4파이 곱하기 입실론 제로가 진공중의 유전율이 어떻게 되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인데 이걸 계산기로 두들려면 복잡하니까 이걸 통으로 외우는 거죠. 9 곱하기 몇으로요? 10의 9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시험 볼 때는 9 곱하기 10의 9승 R제곱분의 Q. 그 대신에 뮤 재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입실론 재료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진공 중일 때라는 얘기죠. 공기 중이나 진공 중일 때. 그래서 플러스 쿨롱이 있을 때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놓게 되면 얘가 샥 나간다는 얘기죠. 물살을 알고 싶을 때 물속에다가 마치 종이 배나 나뭇잎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전기의 세기 방향은 대전체가 양전하이면 반발력, 대전체가 양전하 플러스 1쿨롱 놓기로 했기 때문에 얘가 양전하면은 밀어내는 거고 음전하면 어떻게 돼요? 흡인 당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당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또 그 PHET 거기 가보면은 하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찾아보면 전기적인 양성이나 음전하를 가진 이온 입자라고 하는데 그냥 전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하로.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쿨롱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쿨롱을 놓게 되면 이렇게 퍼져가는 이게 바로 뭐냐는 얘기예요. 전기의 세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책에 있는 걸 가져오면 플러스 1쿨롱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대전체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힘의 방향 또는 전기의 방향도 어떻게 돼요? 힘의 방향이나 전기의 방향이나 같다는 걸 볼 수 있죠. 마이너스 대전체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 전기의 방향 끌어당기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 건데요. 이거는 어떤 분이 작성해 놓은 이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요. 아직 가우스 법칙으로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요.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진공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진공 중. 입실론 제로란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되어 있고 2 마이크로 쿨롱, 그러니까 플러스 대전체죠. 그리고 3m 떨어진 거수 전기의 세기는 우리는 그림을 상상해 본다면 얘가 뭐예요? 마이크로 2 마이크로 쿨롱 여기에가 플러스 1 쿨롱을 놓는다면 얘는 여기에 힘이 미쳐서 이렇게 튕겨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크기를 구하고 싶을 때 바로 9 곱하기 9 미터에 다니니까 3의 제곱 2 곱하기 16 그래서 2 곱하기 10의 3승 볼트/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가 존재했을 때는 벡터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면 산술적이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지만 평면상에 존재한다면 그냥 해결이 가능한데 이처럼 이제 평행사변형이나 사각형이 되게 되면 이제 벡터의 합성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문제를 통해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삼각형 구조가 나오는데 이건 한번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제가 문제 관련해서 영상 올릴 계획이니까 그때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고등학교에 나와 있어요.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 그러니까 플러스 쿨롱은 그렇게 되면 이 직선상에서 이 원방향으로 하고 얘는 어때요? 이 투방향으로 오겠죠. 그래서 합성인 이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전하에 의해서는 주로 이제 기사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죠. 같은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부호만 같냐 틀리냐는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를 보면은 플러스 2 마이크로 여기는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중간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넣게 되면 이 플러스 2에 작용하는 이온이 작용하고 플러스 1 마이크로에 작용하는 E2가 있으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2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보다 크잖아요. 사실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좀 웃기긴 해요. 마이크로면 훨씬 작는데 왜 플러스 1이 움직이느냐. 하여튼 이렇게 큰 놈이 작은 놈 빼면 이렇게 나오고요. 부호가 다를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이 원이 이 방향 작용하고 밀어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끌어당기니까 결국은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벡터인데 벡터처럼 안 보이죠. 그냥 산술적으로 더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게 대부분의 기사 시험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생에 나가면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